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그리고 현재 미국이 신냉전 압박 정책이 노골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의 통일 정책은 그 중요성이 매우 커져가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해 어떤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70여 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분단을 극복할 의지가 있는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종속되지 않는 자주적인 국가를 만들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지고 있는 통일 철학이나 가치관이 어떤지를 그가 한 발언들을 통해 살펴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1일 이재명 후보는 경북 구미시에 있는 금호공대에서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통일 정책에 대한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통일 이전 단계로 사실상 통일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을 하자고 하면 북한은 적화 통일, 남한은 통일을 하자고 싸운다며 정치적 논쟁이 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로 분열시키고 정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한 사실상의 통일 상태는 그가 지금껏 한 언급들을 종합해봤을 때 분단 상태를 유지하며 평화를 지향하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모순적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분단 자체가 적대감과 군사적 긴장감을 발생시키고, 분단을 통해 이익을 얻는 세력들은 한반도 평화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70여 년간의 한반도 분단 상황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은 한반도 분단 상황을 이용해 끊임없이 우리 주권을 침해해왔으며 이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 미국은 우리 민중들이 힘차게 추진하고 있던 자주국가 건설을 방해하고, 소련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기 위해 38선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분단시키고 38선 이남을 미군정으로 통치했습니다. 본인들에게 호혜적이었던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친미적인 정권을 세우는 데 혈안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통해 북의 위협으로 남한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주한미군을 대거 주둔시키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끊임없이 실행해왔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방어라는 그 하나의 당위성만으로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사드 포대를 배치시키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압박하고,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주권인 외교, 군사주권에 간섭해왔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 세력들 또한 분단을 빌미로 본인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민중들의 삶을 파괴해왔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소년이 온다라는 책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광주 학살의 비극을 그려낸 한강 작가의 책입니다. 광주에서 수많은 광주 민중들을 학살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빨갱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지금도 지만원과 같은 인간임을 포기한 사람들은 광주 항쟁의 배후에는 북한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있고 박근혜 정권의 책임과 진상규명을 외치는 이들에게도 종북 세력, 빨갱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분단이 유지되는 상황 자체만으로 국가의 자주와 평화는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억압당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실상의 통일 상태 발언은 앞서 분단 상황의 피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매우 심각한 통일 철학의 부재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말한 통일하자고 하면 남북이 서로의 체제로 통일하자고 할 것이라는 발언은 역대 남북 합의들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역대 남북 합의에 그 어디에도 통일 과정에서 일방의 체제로 통일하자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통일 과정에서 체제나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족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에 둬야 된다고 하는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역대 남북 합의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측의 연합제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문구는 남북 간 통일 과정에서 체제를 우선한 토기를 지향한다는 의미입니다. 민족의 복원과 서로 간의 차이를 존중하는 과정 속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통해 그가 얼마나 통일 정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참으로 압권입니다. 장영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통일 포기 선언을 했냐며 우리 정부의 통일 방안은 자유민주주의의 통일 철학에 의거한 일체제 일정부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통일을 포기했냐고 민주당에게 따지는 것도 웃긴데 평화통일을 말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흡수통일을 말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70여 년간 다른 체제에서 발전해온 남북 간의 흡수통일은 필연적으로 반목과 전쟁을 불러옵니다.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의힘 또한 평화를 파괴하고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미중 간 갈등 상황이 지속되며 한반도의 운명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심각히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우린 이 같은 고민에서 오늘날 그리고 그 이전의 남북 합의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91년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된 지 30주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남북 기본합의서에는 이 남북 간 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특수한 관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세의 분단에 의해서 갈라져 온 민족이고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대선 전국에서 대선 후보들의 통일 정책을 보다 냉정히 분석하고 비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한반도 평화와 자주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